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댓글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마 그 대기업 생산직 채용할 때 생기부 여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뭔지 알겠다. 이게 고민 사연이었는데 그 사연자분이 좀 결석이 좀 많았어요. 대기업 생산직 가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결석이 무단 결석만 무려 40번 있습니다. 40번. 네. 그래서 저는 좀 힘들다고 봤어요. 힘들다고 봐가지고 아마 정면으로 공개 채용으로 아마 뚫기 힘들 것이다. 특히 생계부 지출을 하는 곳은 힘드니까 산학협력이나 아니면 생계부를 안 보는 곳으로 지원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딩 생기부를 왜 보려고 하지? 네,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 모르면 대기업 생산직 못 가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대기업, 중견기업 생산직은 생계부를 봅니다. 저기서 말하는 생계부는 생활기록부죠. 네, 생활기록부 봐요. 그래서 보면 이제 채용 공고에 제출 서류 보면 항상 걸려 있는 게 뭐냐 하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 이게 있다는 것은 무조건 내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라는 거. 이거 안 내면 안 뽑아주겠다는 거죠. 무조건 내야 됩니다. 생기부를 안 보는 곳도 있긴 한데 웬만한 데는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는 싹 다 봅니다. 반도체 공장도 있고 보고 석화도 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데는 다 봐요. 생기부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생기부를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이 생활기록부가 지원자의 어떤 자질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생각해봐. 이게 생활기록부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게 한 세월을 치면 한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많은 기업들은 생활기록부 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똑같이 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앞으로도 생활기록부를 꼭 볼 겁니다. 내라고 할 거예요.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내라고 고집한 이유는 그만큼 이 생활기록부라는 어떤 서류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어떤 그런 성장 과정, 그리고 이 사람이 생산직에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니까 기업에서도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기 좋은 거죠. 생활기록부를 뭔가 봤을 때. 왜냐하면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면접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학교 생활했는지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대기업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나이가 어립니다. 면접까지 갔으면 보통 나이 어린 사람 뽑아주잖아요. 보통 전문대를 졸업한다 하더라도 뭐 군대 1년 6개월 하고 전문대 2년 하면 24살이야. 23살이 면접 보는 경우 생기고, 아니면 고졸로 지원했을 때 20살, 21살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 바로 직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앞으로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생기부가 이제 뭐 잘 안 적혀 있다거나 사고를 쳤다거나 뭐 출결이 안 좋은 사람은 걸러내겠다는 거죠. 이걸 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뽑는 지원자들 나이가 어리고, 통상적으로 많이 뽑히는 나이대가 23에서 25. 네. 사회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생기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요. 역으로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대기업, 중견기업에 생산직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을 때 나이 많은 사람 웬만하면 잘 안 뽑아져요. 보통 이제 석화나 좀 제지 공장은 나이 많은 사람 뽑아줘요. 왜냐면 거기 힘드니까. 젊은 사람들 퇴사율이 엄청 높아요.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일반적인 대기업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나이 어린 사람 보내요. 삼성 SK 같은 경우에 나이 컷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뽑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남자 같은 경우 23살에 25살. 그 이제 뒤로 가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가장 많이 뽑히는 나이대가 저 나이대. 근데 저 나이대로 생각해보세요. 보통 군대 갔다 와서 바로 다이렉트로 대학 들어가 졸업한 나이에요. 사회생활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직장 경험도 없고 끝에야 뭐 알바가 전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우리 기업 왔을 때 일을 잘할 사람인지 못할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신뢰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 제 생각이에요. 제가 면접관이라 봤을 때. 그렇죠. 학교가 제 직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들 뭐 대기업 생산직 같은 데 가보면 나이대가 딱 이 정도예요. 남자 기준. 나이대가. 물론 여기서 오바된 나이도 있습니다. 26, 27까지도 있는데 반도체는 이 나이대가 엄청 많아요. 삼성이나 SK 같은 게 엄청 많아요. 뭐 삼성 계열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나이대 친구들이 남자 기준을 봤을 때 사회생활이 거의 없어요. 뭐 알바하는 게 전부야. 저도 그랬었고 저 나이 때. 왜냐하면 이 나이 때 뭐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쌓기 힘들잖아 사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 입장에선 제대로 된 조직 생활의 첫 단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내가 봤던 대기업, 중견기업 들어간 사람 여기 처음이에요. 사회생활 처음이야. 처음인데 기왕이면 대기업 입장에서 중간 일하다 그만두는 사람보다 오래 일할 사람도 많았잖아. 오래 일할 사람들. 네. 기왕 뽑아서 뭐 2달하고 그만두고 그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정규직 뽑잖아요. 여러분도 정규직 들어가고 싶고. 그럼 한번 들어가면 계속 쭉 오래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잠깐 하고 그만둘 사람 뽑을 것 같으면 회사도 손해고 지원자도 손해 아닙니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거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거. 생기부에서 특히 출결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지원자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왜 기준이 되냐? 제가 나이 어렸을 때는 개근상이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야. 근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이 개근상이 무시를 못해요. 개근상. 나이 어릴 때는 개근상 이거 그냥 뭐 불쌍하니까 주는 거다 그냥. 이런 거 그냥 뭐 상 같지도 않은 상이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뭐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근데 나와보니까 이게 틀려져요. 나와보니까. 왜냐하면 학교도 어떻게 보면 직장이에요. 학교도. 돈을 안 벌긴 하지만 나는 단체가 움직이는 거고 나는 규율을 따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직장만큼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밤늦게 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학교 생활을 안 빠지고 충실하게 다녔냐. 이게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생산직의 여러 가지 동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생산직이라는 게 무슨 뭐 한 분야의 뭐 굉장히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조업 환경에서 오전, 오후, 야간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뭐 밤샐 수도 있고 아침에 출근할 수도 있는데 그 로테이션을 충실하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빠질 수 있는 사람. 지각하지 않는 이 사람. 그런 사람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직에선 성실성이 정말 중요해요. 성실하게
자기 근무 안 빠지고 지각 안 하고 교대 확실하게 하고 출근 제대로 하고 이거 정말 중요해. 그래야 공장이 잘 돌아가니까. 왜냐하면 생산직 공장은 어떻습니까? 365일 연중 무휴입니다. 특히 대기업은 빨간 날도 일시키고 명절에 돌아갑니다. 네, 명절에도 4주 3개도 돌아가는 데는. 그래서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돼. 뭔 일 생기면.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생활할 때 자주 이렇게 땡땡이 많이 쳤던 사람이 직장 생활 가서 땡땡이 안 친다는 보장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 바뀔 수 있겠지만 특히 생산직 같은 게 누가 한 명 갑자기 빠져버리면 빵꾸 내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져 이게. 네. 그러면 지금 근무했던 사람이 퇴근을 못해요. 퇴근할 시간이 됐는데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 빠지게 되면 기존에 쉬던 사람이 나와야 돼요. 쉬었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받고 나와야 돼. 너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한데 당일 근무자가 안 나와서 네가 좀 나와줘야겠다. 나와야 돼. 그럼 얼마나 짜증납니까? 일하는 사람 퇴근 못해서 짜증나고 쉬는 사람은 갑자기 불러 나와서 짜증나고 그런 경우 발생 안 할 것 같아요? 웬만하면 발생 안 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네. 그럼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이 교대금 특성상 누가 한 명이 빵꾸를 내버리면.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 누가 한 명이 이제 일 못하면 그 손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인건비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라인에 뭔가 물건을 못 만들었다는 그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왕이면 성실하게 다니던 사람 원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추위결이 안 좋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인성이 안 좋다. 자, 그리고 몸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학교 다녀봤잖아요. 보통 결석 많이 하는 애들 특징이 두 가지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좀 논 애들. 밖에 사고 쳐가지고 학교 안 나온 애들. 특히 보면 생산직 같은 경우에 뭐 인문계도 있겠지만 대부분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예요. 특성화고가 상대적으로 인문계보다는 좀 노는 애들. 나사 빠진 애들이 많습니다. 네.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네. 그리고 좀 사건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학폭이라든지 뭐 오토바이 범죄라든지 패싸움이라든지 이런 거 벌릴 확률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학생이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아무 이유 없이 결석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학생이면 당연히 학교를 다녀야죠. 어떻게든 학교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빠졌다는 거는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이유로 빠진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10일, 15일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네. 뭔가 밖에 사고 쳐가지고 학교생활 적응 못해가지고 못 나왔다거나 아니면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뭐 호흡기 쪽으로 질환이 있어가지고 변결로 못 나왔다.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뭐 몸 아파가지고 뭐 며칠 동안 못 나온 애도 있거든요. 예. 장면질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생기부를 보면 그게 다 남아있잖아요. 적나라하게.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조기에 걸러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생산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에요, 건강. 예. 생산직 이제 채용할 때 마지막에 신체 검사 보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다 봅니다. 뭐 팔이 구부러지는지 펴지는지, 허리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예. 심지어는 오다리인지 아닌지도 보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그 적발이 되면 예. 불합격이죠. 예. 이미 더군다나 이미 뭐 다쳐가지고 뭐 부상 경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병이 있다, 호흡기 쪽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체 검사 보기 전에 이제 서류 절차에서 아웃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에서 생기부를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생기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뭐 일단 일반 지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 안 가집니다.
물론 생기부가 안 좋은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겠지만, 뭐 개근했다가 학교 성실히 다닌 사람은 오히려 이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왜냐? 불필요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생기부에 대해서, 생기를 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분들은 대부분 이게 출결이 안 좋은 사람이 불만을 가지겠죠. 예. 근데 반대 입장에서 보면, 뭐, 개근했다거나 생기부가 뭐, 그렇게 뭐, 결교 사유가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봐야 좋지 않냐. 봐야 그냥 쓸데없는 사람들 서류 절차에서 걸러낼 수 있지 않냐. 경쟁자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채용 분야에서. 맞잖아요. 만약에 생기부 제출을 의무 안 시키면, 생기부 제출을 이제 안 해버리면, 뭐, 결석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에는 변별력이 없잖아. 그러면 지원자가 더 많아지고, 서류 절차에서 걸러내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많은 기업에서 생활기록부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더 심해졌으면 더 심해졌지, 더 중요해졌으면 더 중요해졌지, 덜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